요 숫자 1의 의미는 뭐야? 일사분면이란 얘기예요. 일사분면만 그림을 그린 후에 얘는 당연히 X축 대칭, Y축 대칭 다 해야 되지. 이것도 귀찮아. 말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대라고 쓸 거야. 대가 뭐냐면요. 데칼코마니예요. 여러분 데칼코마니 뭔지 기억나십니까? 물감 막 짜가지고서 막 적구적구해서 펼치면 막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생긴 이렇게 대칭형 구조의 그림이 나오지? 일사분면만 그려서 데칼코마니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실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요. 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종류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하자. 제목부터 읽어봐. 얘 제목이 뭐야?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 대답 크게 해야 돼. 선생님 말하는데 선생님 수업은 말 크게 하는 애가 잘해. 알았어? 다시 시작.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얘는요.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얘는요.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얘는요.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얘는요.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자, 모든 경우에 다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우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면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이 전부 다 나올 거예요. 맞나요? 이게 절대값이 없다고 그림을 그렸을 때의 그래프야. 자, 밑에 있는 녀석도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면 얘는 1,1이네요. 예. 그러면서 위로 볼록이고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y 값도 0이 나오므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 그래프 다 똑같으니까 절대값 빼면 똑같으니까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려야지.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려야지.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선생님이 이제 다 그려놨어요. 자, 지금부터 답을 내야겠죠? 답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어떻게 푸니까?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아무렇게나 올리면 돼요? 아니지. 똑같이 대칭해서 올려야지. 갈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 뭐여야 돼? 1이어야지. 막 올리면 안 돼요. 딱 대칭되게 똑같이 올려야 돼. 예. 자, 보자. 이제 봐.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디만 남겨놓으랬어?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놓으랬지. x가 0 이상인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맞나요? 이 빨간색 그림을 어떻게 한다? y축 대칭한다 라는 의미예요. 와, 이렇게 되겠네. 둘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지. 대칭이야, 대칭. 막 그리면 안 돼. 대칭으로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됐나? 네. 자, 이제 요 그래프에서는요. y가 0 이상인 부분은 x축 윗부분이지. y가 0 이상인 부분은 얘야. 그치? 얘를 무슨 대칭한다? x축 대칭한다예요. 자, 얘는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몇 사분면만 그린다? 일사분면만 그림을 그려. 그리고 이 그림을 데칼코마니 한다라는 건 뭐냐면 얘를 우선 x축 대칭해요. 그리고 이 주어진 녀석을 다시 y축 대칭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주어진 녀석을 x축 대칭하고 통째로 y축 대칭해서 데칼코마니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분류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제일 빨라요. 옛날에는 시중교재가 전부 분류로 해놨어요. 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놨더니 어느 순간에 교재에 얘가 실리기 시작한 거야. 왜?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들 중에 수학 교재 만드는 쪽으로 진출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건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겠네. 해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그대로 꺾어서 올리시면 돼요. 이거 두 개는요? 뭐요? 1번 아니야? 네. 자, 둘 다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그대로 꺾어 올려. X축 위에 있는 건 그냥 써먹을 거지. 네. 근데 얘를 꺾어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꺾어 올려. 그럼 이렇게 되겠네. 네. x가 0 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X가 0 이상인 부분은 이 부분,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 Y가 0 이상인 부분은 이 윗부분,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아랫부분. 네. 다 했어야 지냐? 같이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봐. 문제를 딱 봅니다. x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이 녀석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면 영역은 x는 0 이상인 영역 되겠죠. x가 0 이상인 부분은 이 축을 중심으로 이쪽이 0 이상인 부분이고 이쪽이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0 이상인 부분 이만큼만 써먹을 거야. 자, 이 부분 그렸지? 이제 0 이상인 부분 해놓고 무슨 축 대칭 되겠습니까? Y축 대칭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자,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어디만 써먹는다? Y가 0 이상인 부분만 써먹어요. Y가 0 이상인 부분,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0 이상에 해당되는 그래프 봤더니 얘밖에 없네요. 자, 얘를 무슨 축 대칭합니까? X축 대칭합니다. 오, X축 대칭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자, 얘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입니다. 몇 사분면만 그린다? 1사분면만 그린 후에 뭔 짓 한다? 데칼코마니 한다. 그래서 1사분면 그려요. 지금부터 데칼코마니 합니다. X축 대칭 한번 하고요. 이 녀석 가지고 Y축 대칭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얼마나 빠르고 좋냐? 분류보다. 그죠? 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잘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요즘엔 개념집 20번씩 읽기에 노력하고 있지? 믿어. 되겠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엄청난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의 표현 방법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차 함수는요. 일반형의 식으로 쓰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표준형의 식으로 쓰면 a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이지. 네.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이 미지수 3개를 채워야지만 하나의 이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차 함수를 구하려면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꼭지점의 좌표 2,3이야 라고 줬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m과 n 둘 다 커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가로 열고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단 꼭지점의 좌표는 조건 2개 가로 닫기. 가로 열고 단 꼭지점의 좌표는 조건 2개 가로 닫기.
단 꼭지점의 좌표는 조건 2개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차함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야, 내가 이런 조건을 줄게. 너 이차함수 구해보겠니? 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줄 때 하나의 이차함수가 확정이 되기 위해선 출제자는 항상 조건 몇 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3개를 던져준다. 조건 3개를 던져준다. 그럼 그 조건 3개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데 룰이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꼭지점을 언급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꼭지점이 주어질 경우에는요. 표준형의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표준형의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n,n이네요. 식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조건 표준형. 누가 주어지면? 꼭지점 주어지면. 자, 세 점이 주어졌어요. 그냥 아무 점이나 세 점을 막 준 거야. 꼭지점 말고요. 아무 점이나 이렇게 막 세 점 줄 수 있지? 이 경우에는 그냥 일반형의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형의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x 절편을 줬어요. 자, 알파, 0, 베타, 0이라는 건 바로 이런 점의 좌표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이 알파, 0, 베타, 0으로부터 뭘 할 수 있어? x 절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x 절편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때 절편형의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절편형의 식은 어떤 식이냐? a의 x-알파, x-베타 이런 식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학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을 줬냐에 따라서 셋 중에 어떤 표현으로 접근할 것인가 결정 지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요거 외웁니다. 외우고 검사하고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 거야. 시간은 15초. 다 외웠어. 머리 엄청 좋아.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절편 줬네요. 무슨 형의 식이 필요하다? 절편형의 식. 식 불러볼까요? Y는 A의 X-알파, X-베타. 세 점이 주어졌어요. 무슨 형? 일반형. 불러볼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꼭지점이 주어졌네. 표준형. Y는 A의 X-N의 제곱 플러스 N.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요, 포물선의 방정식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요런 식으로요, 축이 Y축에 평행한 요런 패턴의 문제, 일명 우리가 이차함수라고 부르는 유형이 있고요. 나중에 너희들이 혹시 이과 수학을 택하면 보게 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요런 녀석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축이 Y축에 평행해. 요 축이라는 게 Y축에 평행해. 즉, 이차함수 구하란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차함수 구하라는 얘기니까 문제 풀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세 점이에요. 그냥 세 점이야. 이럴 땐 항상 무슨 형을 이용한다? 일반형의 식을 이용합니다. 아, 좋았어. 자, 일반형의 식을 우선 써놓는 게 제일 중요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뭔 짓을 할 거냐면 미지수 3개죠. 요 점들이 각각 하나의 식으로 변신할 거예요. 어떻게? 이 점은 모두 다 이 2차 포물선 위에 있지. 그러므로 내가 X자리에 0, Y자리에 0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항상 너희들 문제 풀 때도 요 습관을 들여. 이렇게 0,0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y자리에 0 대입해요. x자리에 00 대입하면 결국 뭐만 남아? c만 C. 남지. c는 여기구나. 자, 이제 얘는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 네. 그치? 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1,7을 대입할 거예요. y자리에 뭐 대입한다? 7. x자리에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1.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되네요.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5, 마이너스 5를 대입할 거예요. y자리에는 마이너스 5 대입합니다. x자리에는 5 대입해요. 그러면 25a 그리고 플러스 5b 이런 식이 나와요. 와, 이거 뭐야?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지. 풀 수 있지? 네. 자, 두 번째 식에다 각각 며칠 곱한다? 5를 곱할 거예요. 35는 5a-5b. 두 식을 더한다 뺀다? 더한다. 그랬더니 30은 30a 나오네요. a가 몇 나옵니까? 1 나와요. a가 1일 때 b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6 나와요. 됐지? 그러면 나는 이제 답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y는 a가 1이네. x의 제곱. b가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x.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될까요? 네.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2차 포물선을 구할 건데 막 점이 주어졌어요. 점 주어졌다고 무조건 일반형 아니지? 점을 관찰해봐. 뭐가 보여요? 절편이 보여요. 어디에? 2,0, 4,0 절편형의 식이에요. 식 어떻게 세웁니까? y는 a에 x-2 예, 주어졌어 써야지. 예, 그리고 x-4 자, 이제 미지수 몇 개만 구하면 돼? 한 개만 구하면 되지. 나 이 점 2개 써먹었어 이미. 그치? 그러면 와, 남은 점 하나만 써먹으면 되겠다. 자, y자리에 며칠 대입합니까? 3을 대입할 거예요. x자리에 몇 대입합니까? 5 대입할 거예요. 그럼 5 빼기 2는 3, 5 빼기 4는 1이네. a는 몇 나오면 될까? 1. 그치? a는 1 되면 돼. 그래서 a자리에 이제 1 들어가니까 답 낼 수 있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야. 자.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포물선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보여? 꼭지점의 y좌표하고 뭐가 보여요? 절편이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절편이라는 건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와 사이의 중점 3이야. 됐죠? 즉 얘는 보이지 않지만 꼭지점의 좌표를 다 주고 있는 문제야. 몇 콤마 몇이다? 3 콤마 마이너스 2다. 무슨 형의식을 이용해야 된다? 꼭지점. 꼭지점. 무슨 형? 표준 형의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씁니다. y는 a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용해요. 2,0 대입해 보도록 할까? 그러면 y자리에 0 들어가고 x자리에 2 들어가면 a-2네요. 그러므로 a의 값은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래서 답 내면 y는 2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2. 뭐 요거 일반형으로 정리해도 되고 냅둬도 되고.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야 된다 해요. 쉽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5단원 숙제 열심히 해오세요. 네.